아무튼 그래서 다시 시작을 해보자면 지난주에 얘기를 했던 게 우리가 선행대수학에 대한 개념들을 몇 개를 정리를 끝냈고 미적분학으로 넘어왔어. 미적분학으로 넘어와서는 우리가 가장 먼저 배워야 되는 거는 함수의 연속성이나 미분 가능성 그리고 그 극한에 대한 개념이에요. 왜냐하면 미분에 대한 정의나 연속성에 대한 정의를 할 때 우리가 극한에 대한 정의를 이용하기 때문에 극한이라는 개념을 이용하기 때문에 우리가 극한에 대해서 배워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 서양대수학에서도 그랬지만은 이 미적분학의 어떤 문제 같은 경우들은 전부 다 1변수 함수를 대상으로 우리가 적용을 하기 때문에 함수 자체가 어떻게 정의되는지를 배웠습니다. 함수라고 하는 거는 입력값 하나에 대해서 출력값이 하나로 결정지어지는 그런 집합들을 우리가 함수라고 얘기한다고 했었죠. 입력값 하나에 대해서 출력값이 한 개가 아니라 두 개다, 세 개다 이러면 우리가 함수라고 얘기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함수의 몇 가지 변환한 성질들, 함수의 몇 가지 특이한 함수들 이렇게 있는 것들이 있었는데 뭐 상학함수 같은 게 대표적이고 뭐 쌍곡선 함수나 이런 것들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그런 함수들이 정의됐을 때 우리가 수직이동, 수평이동이라고 하는 거는 이런 식으로 정의가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함수의 수직이동, 수평이동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 함수가 공간상에서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직접적으로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함수 fx에 대해서 원래는 y는 fx라는 관계로 우리가 x랑 y의 관계가 결정지어져 있다고 했을 때 얘를 y축으로, 그 출력값에 해당하는 y축에서 플러스 C만큼 움직이고 싶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다가 fx에다가 플러스 C를 해주는 방식으로 이동을 시키고요. 반대로 이제 얘를 C만큼 밑으로 내리고 싶다. 그러면은 마이너스 C만큼 해주는 방식으로 이동을 시킵니다. 반대로 수평 이동을 시키는 경우에 X축에서 원래 0점에 이렇게 그려져 있는 함수를 이렇게 옆으로 이동시키는 경우에는 우리가 그만큼 마이너스를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플러스 방향으로 움직이고 싶으면은 플러스 방향으로 이만큼 움직이고 싶다. 그럼 우리가 마이너스 2를 해줘야 되고요. 마이너스 방향으로 이만큼 움직이고 싶다 그러면 우리가 플러스 2를 해줘야 합니다. 요거는 왜 그러냐? 왜 그러냐? 왜 그런지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0점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생각해 보면은 편해요. 원래 0,0이었던 요 녀석을 우리가 이쪽으로 마이너스 3만큼 그러니까 x축으로 마이너스 3만큼 y축으로 플러스 1만큼 이동시키겠다라고 하는 거는 원래 0,0이었던 데 위치가 마이너스 3,1이 된다는 거고요. 그렇게 된다는 거의 의미는 뭐냐면은 우리가 y에다가 뭔가 더하고 x에다가 뭔가 더한 이 그래프 자체가 어, 그러니까 원래 지금 yx 제곱이라고 하는 이런 그래프였는데 y에다가 뭔가 더하고 x에다가 뭔가 더했을 때 이 관계가 성립되면서 여기에 안에 들어가는 것들이 0,0을 만족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 0점이 그대로 유지가 된다는 거니까 마이너스 3,1에서 0점이 유지가 되려면은 얘가 마이너스 3일 때 뒤에 들어가는 거 플러스 3이어야 된다는 얘기고요. 얘가 y일 때 여기 뒤에 들어가는 거 마이너스 1이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0점이 0,0에서 마이너스 3,1로 바뀌었기 때문에 마이너스 3,1에서 여전히 0과 0이 나오게 하려면은 얘가 얘가 마이너스 3일 때 그죠? 얘가 마이너스 3일 때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요 녀석들이 0,0을 만족해야 되니까 여기에는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녀석이 들어가야 되는 거고 여기에는 마이너스 1이라는 녀석이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 거고 여기에는 플러스 3이라는 녀석이 여기에 들어가야지 0,0이 만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값들을 집어 넣어주고 전개해주고 풀어주게 되면은 이런 식의 수식이 튀어나오게 되고 이게 우리가 위에서 말한 X축에서 수평 이동할 때, Y축에서 수평 이동할 때 이렇게 나오는 원인이 되는 거예요. 이게 가끔 왜 마이너스를 해야지 플러스 방향으로 이동시키냐에 대한 대답이 0점 기준으로 우리가 맞추는 과정을 생각해 보면은 쉽게 얻을 수가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수평, 수직 이동, 대칭 이동 같은 것들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겠지만 그냥 확대 이동시키는 거는 스칼라를 곱하거나 나눠주는 방식으로 어, 그 확대 축소를 시킬 수가 있어요. 사인, 코사인 함수 같은 거 이렇게 있을 때 얘네 같은 경우에는 주기적으로 움직이는 함수이기 때문에 곱하기 1을 했을 때는 자기 자신일 거고 곱하기 2를 했을 때는 자기 자신보다 큰 녀석으로 가긴 하지만 0이 되는 지점에서 곱하기 2를 한다 그래도 뭐가 변하지 않을 테니까 마찬가지로 0이 돼야겠죠. 그러면은 진폭만, 그러니까
이렇게 파동 칠 때 여기 보저 차이만 차이가 나고 나머지는 동일한 어떤 코사인 함수 같이 나오게 될 겁니다. 마찬가지로 나눴을 때도 1보다 작은 진폭의 어떤 파도를 갖고 있는 것뿐이지 그 동일한 주기 함수를 유지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고 우리가 이렇게 스칼라 곱을 앞에다 해주는 게 아니라 x에다 해주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x축을 늘리고 줄이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이렇게 여기에다가 스칼라 곱을 하는 거는 여기다가 스칼라 곱을 하는 거는 fx에다가 스칼라 곱을 하는 거는 반대로 얘기하면은 c분의 y는 fx. 그러니까 fx라고 하는 거는 그대로 있고 그 출력 값을 원래 y 값으로 나와야 되는 거에 c분의 1을 했다라는 것처럼 보이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 y축을 10분의 1 해가지고 그 접어서 축지법 하듯이 그렇게 하는 거랑 비슷한 건데 이거랑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y는 cxf 이렇게 되는 것도 우리가 cx를 다른 방식으로 x 프라임이라고 썼을 때 우리가 fx는 y라고 하는 수식이 있고 우리가 y는 fcx 이렇게 돼 있는 두 가지가 있다고 했을 때 fcx는 예를 들어서 이 x를 한다고 했을 때는 원래 코사인 x보다 되게 진동수가 증가한 것처럼 느껴져요. 그죠? 얘가 왜 이렇게 진동수가 증가한 것처럼 느껴지냐? 축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원래 x가 코사인 x를 씁시다. 코사인 x가 있고 코사인 cx가 있다고 했을 때 코사인 x에서 코사인에 뭐가 들어가면은 원래 0이 돼요. 90도가 들어가면은 0이 되겠죠. 2분의 파이가 들어가게 되면은 0이 됩니다. 2분의 파이가 들어가게 되면 0이 되는데 이 cx 같은 경우에 x에 2분의 파이가 들어간다고 했을 때 만약에 c가 2라면은 그죠? 이 x일 때 c가 2라면 C는 2일 때 X가 2분의 파이면은 요 fx는 코사인 파이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죠? 이런 식으로 축이 접혀요. 얘는 어떻게 돼야 되냐면은 X가 4분의 파이일 때 cx가 2분의 파이가 돼서 그제서야 비로소 0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제서야 90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0이 되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얘가 원래 0이 되는 지점이 여기인데 여기가 2분의 파이 지점인데 거기보다 더 작은 4분의 파이 지점에서 0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원래 축이 x라고 하는 축이 있는데 걔를 꾹 눌러가지고 줄여놓은 것처럼 작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줄어든 것처럼 작동을 하는 형태로 이렇게 축약돼가지고 안쪽으로 말려있는 형태가 되는 겁니다. 이게 아까 앞에서 봤던 우리가 수평 이동할 때랑 비슷하게 보면 돼요. 원래 축이 x라고 하는 축이 있었는데 우리가 이동한 이 x라고 하는 축에서는 이 x가 2 때문에 원래랑 같은 값을 얻으려면은 두 배로 더 어, 그 손해를 보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x가 2분의 파이가 되려고 했을 때 이 x는 4분의 파이 정도만 가도 이미 2분의 파이가 되어버리는 거니까 그런 면에서 이제 두 배로 늘어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원래 축이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새로운 축 대비해서 원래 축이 두 배로 늘어난 것처럼 보인다는 거는 우리가 새로운 축이 두 배로 줄어들었다는 거랑 같은 말이잖아요. 그죠? 새로운 축이 두 배로 줄어든 것 같은 효과를 얻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줄어드는 거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앞에서 수평 이동할 때 C만큼 이동한다 그랬을 때 이거를 바꿨으면 우리가 X축으로 이동할 때는 그러니까 X 대신에 X-C를 하는 거고 이 Y축으로 이동할 때는 이렇게 안 쓰고 이렇게 쓰기도 해요. Y-C, Y 플러스 C. 이렇게 하면 어떤 일관성이 보이거든요. 우리가 X축으로 플러스만큼 이동하면은 그 플러스만큼 이동한 거를 빼준다. Y축으로 플러스 이동하면은 Y축으로 플러스 이동한 것만큼 빼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C 배한다는 게 그 X축에다가 C 배하는 거랑 Y축에다 C 배하는 게 같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뭔 의미를 갖고 있냐? 그 축을 접는 거예요. 그 축을 확대하고 축소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2를 곱한다라고 하면은 당연하겠지만 2를 곱하면 원래 축이 이동하는 것보다 두 배 빨리 움직이기 때문에 이 x에 대해서 더 빨리 변화하는 것들이 나오니까 원래 축보다 더 줄어든 것처럼 이렇게 주기성이 빨리 등장하게 되는 게 보이는 거예요. 이런 거는 그냥 머릿속에서 우리가 어,
이게 2가 곱해지면은 주기가 늘어난다, 줄어든다만 생각하면 편해요. 우리가 원래 사인 함수, 코사인 함수 같은 거 주기가 얼마예요? 주기가 얼마예요? 네? 네, 2파이 해야지 360도 하나 돌아가지고 주기가 돌아오게 되죠. 그러면 우리가 2파이라고 하는 게 여기가 파이고 여기가 2파이가 돼가지고 원래 주기성에 만족하게 되는데 이게 2를 곱하게 되면은 얘가 x가 0에서 파이까지만 가도 cx는 0에서 2파이까지 가니까 주기가 절반으로 줄어들어요. 그죠? 이런 것들이 이런 그 X축, Y축 자체에다가 곱셈을 하는 것들의 의미가 되게 되는 겁니다. Y축에다가 직접 곱셈이나 덧셈을 하게 되는 이 함수 바깥에 있는 거는 실제로는 Y축에다가 곱하는 거랑 같은 거예요. 그죠? X 안쪽에다 곱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바꿔서 쓰면은 C분의 X, CX, CY, C분의 Y, CY 이런 식으로 바꿔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앞에서 지금 수평 이동한 것도 Y-C, Y 플러스 C 이렇게 했던 것처럼 X-C, X 플러스 C 했던 것처럼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Y를 C로 나누고 CY로 쓰고 이런 식으로 바꿔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은 여기 이렇게 나눠주는 것 같은 경우는 얘가 나눠졌다는 거는 y는 그만큼 늘어나야 된다는 거기 때문에 수직으로 c배만큼 늘어났다라는 거고 이 x를 c로 나누는 것도 마찬가지로 x 원래 축은 그것보다 늘어나야지만은 원래 얻는 만큼 얻겠죠. 예를 들어서 저 c가 2라고 했을 때 2분의 x가 되면은 2분의 x가 0에서 2파이까지 간다고 하면은 x는 0에서 4파이까지 가야지 한 주기를 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더 늘어난 거죠. 그래서 이렇게 C분의 Y, C분의 X 하는 게 늘린 거고 반대로 CY, CX 하는 게 줄인 거다라고 하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냥 여러분들 잘 알아들을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그냥 헷갈리지 말라고 많이 쓰는 개념들은 이런 식으로 Y축에다가 다 넘겨서 보는 편이라는 거 설명을 추가로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f-x, 그러니까 마이너스 fx랑 f-x랑 요거 같은 경우에는 어떤 차이가 있냐? 요거는 마찬가지로 얘도 y축에다가 쓰면은 조금 더 이해가 편하다고 했는데 마이너스 y는 fx라고 하는 거니까 fx를 했을 때 나오는 값이 y축 정방향이 아니라 역방향으로 나온다라는 거니까 x축에 대해서 대칭을 시키는 게 되는 거고요. 이거는 그러니까 x 입력값 자체가 정방향이 아니라 역방향으로 들어간다는 거니까 x축 자체가 역방향으로 들어간다는 거는 뭐예요? 이렇게 원래 그려졌던 그래프가 이렇게 마치 들어간 것처럼 그림이 그려진다는 거니까 y축에 대칭이 돼서 들어간다라는 뜻이에요. 그렇게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건 그냥 머릿속에서 기하학적으로 생각을 해보시면은 왜 이렇게 나오는지 쉽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죠? 원래 y는 fx라고 하는 그래프가 뭐 이렇게 생겼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fx가 마이너스 y라고 하는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이 그래프가 그대로 fx라고 하는 그래프는 그대로 들어가는데 그 출력값이 뒤집어진 거죠. 출력값이 뒤집어진 거기 때문에 x축을 기준으로 뒤집어야지 제대로 된 그림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fx 같은 경우는 원래 y는 fx라고 하는 그림이 어, 이렇게 되어 있다고 했을 때 f-x 같은 거는 이게 x가 순서대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역방향으로 들어간다는 개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반대로 이렇게 그려지고 그렇게 된다는 거는 이 y축에 대해서 대칭이 된다는 거니까 그렇게 기하학적으로 생각하면 쉽게 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미적분학에서는 크게 두 가지 주제에 좀 정리를 하는 것 같아요. 세 가지. 첫 번째는 함수를 그리는 거, 함수를 그리는 거. 두 번째는 함수의 민, 맥스 찾는 거. 세 번째는 면적 구하는 거. 이렇게 세 가지 정도로 보통 축약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함수를 그리는 거는 미적분을 전부 다 쓰는 개념이고요. 함수의 최대 최소 구하는 거는 미분을 많이 쓰는 개념이고, 함수의 넓이 구하는 거, 면적 구하는 거, 이거는 적분을 많이 쓰는 개념이 되는 거죠. 그리고 함수의 사칙연산 같은 것도 있다. 이런 식으로 함수를 더하는 거, 빼는 거, 곱하는 거, 나누는 거 있습니다. 뭐 이거 자체는 그냥 함수의 사칙연산을 어떻게 정의한다는 거니까 크게 알아야 될 건 없고요. 그리고 합성함수라는 개념이 있어서 합성함수는 우리가 이런 식으로 x에다가 g를 한 다음에 f를 하는 거를 f 동그라미 g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는 거 기호만 잘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이 합성함수 같은 경우에 한 가지 특징은 순서가 달라요. 그러니까 순서에 따른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g라고 하는 변환을 시킨 다음에 함수를 적용을 한 다음에 f를 적용시키는 거랑 f를 먼저 적용시킨 다음에 g를 적용시키는 게 다른 결과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보시면은 다른 결과가 되고요. 합성함수를 뭐 당연하겠지만 두 개 이상으로 당연히 만들 수가 있다라는 얘기들입니다. 그리고 함수의 극한으로 가게 되는데 그 극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그 함수를 뭐 고등학교 수학 보면서 어느 정도 배웠겠지만 함수의 연속성 같은 거를 정의하기 위해서 우리가 미분 가능하다는 거랑 연속성을 정의하기 위해서 함수의 극한이라는 개념을 알아야 됩니다. 극한이라고 하는 개념은 우리가 연산을 할 때 정확한 값은 몰라도 무한하게 가까이 가다 보면 나올 값이라고 대충 알고 있는 그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값이 있어요. x가 예를 들어서 3이 있고 x가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어떤 값이 있는데 우리가 이 x가 1일 때 함수값, x가 3일 때 함수값을 이런 테이블을 통해서 알고는 있어요. x가 1일 때 함수값, x가 3일 때 함수값을 알고 있는데 어떻게 생겨먹었는지는 그림을 못 그려가지고 우리가 알 수 없는 상황을 가정해보는 거예요. 그랬을 때 내가 이런 함수가 있고 내가 x가 1일 때 값, x가 3일 때 값은 알고 있는데 x가 2일 때 값은 죽어도 못 구하겠는 어떤 상황이 있어요. 여러분들 뭐 당연하겠지만 x에다 2를 집어 넣어보면 알겠지만 우리가 이렇게 함수가 간단하지 않은 경우가 있을 거 아니에요. 분명히 뭐 익스포넨셜 어쩌고 하고 뭐 저쩌고 해가지고 엄청나게 어려운 함수가 있다고 했을 때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는 이런 식으로 테이블 형태로 표시되어 있는 어떤 결과값들만 있고 실제로 우리가 어떤 값을 집어넣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얘가 해놓은 결과를 보니까 정확히 F2일 때 값은 뭔지 모르겠지만 1에서부터 2로 가까이 간 숫자들, 3에서부터 2에 가까이 간 숫자들이 대충 4에 수렴하는 거는 볼 수가 있어요. 이게 극한에 대한 개념입니다. X가 2에 접근할 때, 그러니까 양쪽 방향이죠. 방향성이 있다는 거 주의하세요. 그래서 X가 1로부터 접근할 때, X가 3으로부터 접근할 때, 이 함수 값의 극한이 4다라고 표현한다라는 게 이 개념입니다.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값을 구할 수는 없지만, 직접적인 값은 모르지만, 그 값을 한없이 가깝게 만들어서 구한 값이 얼마다라고 얘기하는 게 극한 값이에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정의를 하냐면은 우리가 x가 어떤 a라고 하는 숫자 부근에 있을 때 fx가 정의된다고 하면은 그러니까 이게 뭔 얘기냐면은 x가 a 부근에서 fx가 정의된다라고 하는 거는 x는 a에서의 함수가 정의되는지는 몰라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함수 중에 계산함수 같은 경우는 어떻게 생겼어요? 뭐 이런 식으로 생겼죠. 이런 식으로 생겼을 때는 얘가 x는 a에서 뭐 x는 예를 들어서 이거 x는 0에서 정의가 되어 있어요. 얘 같은 경우는. 여기 지금 까만색으로 칠해져 있으니까 x는 0에서 정의가 되어 있거든요. 근데 x는 0에서 정의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어떤 함수들이 이런 식으로 어딘가에서 정의가 안 돼요. 예를 들면 탄젠트 함수 같은 거, 아니면 쌍곡선 함수 같은 거, 탄젠트 함수 같은 거, 탄젠트 함수 같은 거 이렇게 주기적으로 나타나고 쌍곡선 함수 같은 거 이런 식으로 나타나거나 이런 식으로 나타나 이런 함수들 같은 경우 점근선이 있죠. 점근선이 있고 이 x는 0에서 정의가 안 돼요. 그죠? 이런 함수들이 우리가 특정 위치에서 정의되지 않는 녀석들이에요. 그렇게 모든 위치에서 정의가 된다라고 얘기하면 좋겠지만 이 fx에 대한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fx가 a라고 하는 게 정의될 수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x를 a에 충분히 가깝게 각 방향에서 충분히 가깝게 만들었을 때 fx의 값이 l이라는 값으로 수렴하게 되면은 우리가 그거를 극한 값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시 얘기해 볼게요. 우리가 어떤 함수가 있어요. 함수가 있는데 어떤 a라고 하는 값이 있는데 그 위치에서는 여기 a라고 하는 값의 위치에서는 여기에서는 우리가 무슨 값인지 모르는 거예요. 정의가 되어 있지 않아요. x는 a에서는 정의가 안 되어 있어요. 그치만 내가 여기서 무슨 값인지 모르겠지만 x 값을 x1 값이 있고 예를 들어서 x2 값이 아니다. x 마이너스 값이 있고 x 플러스 값이 있다고 합시다. 얘를 조금씩 움직여서
이렇게 가까이 갈 거예요. 각 방향에서 가까이 갔을 때 대충 이 지점에서 만나는 어떤 값으로 수렴하게 될 건데 그 값을 우리가 극한값이다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게 x는 a로 갈 때 fx는 l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어떤 극한값으로 간다. fx는 리미테이션, 그러니까 이게 극한이라는 뜻이죠. 극한으로 x는 a로 이동을 시켰을 때 fx가 어떤 값을 수렴하면은 우리가 극한값이 있다. 그 극한값이 얼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이게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게 이 x 근처에서 fx가 정의된다고 했지 x는 a에서 정의되는 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x는 a에서 정의되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x는 a 근처에서 정의가 됐을 때라는 얘기입니다. 이 x는 a에서 정의되는 거랑 x는 a 근처에서 정의되는 거의 차이점이 있어요. 극한값의 정의에서도 차이가 있고요. 우리가 보고자 하는 다른 문제들에서도 그러니까 미분 가능함이나 이런 거를 따질 때는 이런 게 X는 A가 정의가 돼야 되는데 어떨 때는 정의가 되지 않아도 상관없는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저거를 구분지어서 문제를 정의를 해놓는 겁니다. 다시 얘기해서 이 FA가 반드시 존재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있고요. X는 A가 반드시 존재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있고요. 존재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필요한 거는 아니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 x는 a로 갈 때 fx가 어떤 l이라고 하는 값에 수렴한다라고 하는 거가 어떤 경우가 존재할 수 있냐? 우리가 당연하겠지만 이렇게 연속적인 함수, 미분 가능한 연속적인 함수,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함수에서 수렴하는 값이 존재해요. 당연히 존재하죠. 그죠? 이쪽에서 가고 이쪽에서 갔을 때 어느 지점에서 만나가지고 수렴하는 값이 나오는 건 너무 당연하게 존재할 건데 문제는 이런 것들도 존재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어떤 지점에서만 갑자기 문제가 생겨가지고 fx 값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fx는 a일 때, 그러니까 fx를 구하면은 fx는 x는 a가 아닐 때는 어떤 함수가 있고요. 예를 들면 gx라고 하는 연속 함수가 있고 x는 a일 때 어떤 콘스탄트 값으로 딱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런 이상하게 정의되어 있는 함수에서도 우리가 극한값을 구할 수 있어요. 왜? 얘가 x는 a에서 반드시 정의돼야 된다는 거는 아니니까. 극한값을 구할 때. 극한값은 얘가 이쪽에서 올 때, 얘가 이쪽에서 올 때 어디서 수렴하는지만을 의미하는 거예요. 수렴하는 지점 찾으면 a라고 하는 이 지점이 되겠죠. 혹은 심지어는 이 x는 a에서 함수값이 아예 없는 그냥 빈 구멍이 뚫려 있는 그죠? 여기 빈 구멍 뚫려 있는 함수값이 아예 없는 경우에도 이런 극한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오는 값, 여기서 오는 값 해서 수렴하는 지점을 찾으면은 여기 L 값에서 수렴을 할 거고, 근데 여기에 어떤 함수값 FA라고 하는 값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여도 우리가 극한값을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세 경우 모두 극한값을 L로 얻을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런 함수를 우리가 구할 때, 이런 함수의 극한값을 구할 때 우리가 몇 가지 주의해야 되는 점들이 있는데, 이와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뭐 지금의 예제에서는 얘네들이 분수로 되어 있을 때 이 리미트 연산자를 어떻게 이동시키고 이런 거에 대해서 배우지 않았으니까 어떻게 이동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을 좀 해야 됩니다. 네,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양 방향에서 그러니까 x가 1보다 작은 방향에서랑 1보다 큰 방향에서 점진적으로 1에 가깝게 이동하는 걸 생각해 보면은 이 문제가 정의될 수 있는지 안 될 수 있는지를 먼저 생각할 수 있고요. 그랬을 때 어떻게 어떤 값으로 갈 수 있는지를 생각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고등학교, 중학교 수학 같은 거를 배웠으면 이거를 뭐 소인수분해 해가지고 인수분해 해가지고 저 x-1을 빼가지고 밑에 함수를 좀 간단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결과를 얻는 방식으로 할 수 있겠지만 지금은 이 아, 극한 연산자라고 하는 게 어떤 식으로 작동하는지를 보기 위해서 우리가 굳이 약분 같은 거 안 하고 그냥 바로 어, x가 1보다 작을 때랑 x가 1보다 클 때 점진적으로 1에 가깝게 이동하는 걸 한번 보면 둘 다 0.5에 가깝게 가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자, 이게 뭔 얘기냐면은, 그러니까 이거를 보자마자 우리가 맨 처음 들어야 되는 생각은 뭐냐면은, 첫 번째로는 이거 정의가 되냐? 왜 그래요? 우리가 F1이라고 하는 게 정의가 되기 안 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쵸?
왜냐하면 여기 분모가 0이 되어버리니까 정의가 안 되는 수식처럼 보여요. 실제로는 우리가 뭐 약분해가지고 정의가 되는 함수로 바꿔줄 수 있긴 하지만 그거를 무시하고 x-1이랑 x 플러스 1 해가지고 그죠? x-1 해가지고 요거 날려버리고 x 플러스 1분의 1이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줄 수 있긴 하지만 우리가 그런 게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 모르는 상태잖아요. 지금 이 극한에 대한 연산자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모르니까. 그랬을 때 이것만 봤을 때 우리가 드는 생각은 이거 F1이라고 하는 게 존재할 수 있냐, 이게 정의가 되는지를 먼저 고민해야 되는데 이게 정의가 되든 안 되든 극한 값은 수렴하기만 하면은 돼요. 존재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앞에서 봤지만 여기에 값이 있든 말든 간에 우리가 수렴하기만 하면은 얻을 수 있는 값이기 때문에 x가 1보다 작을 때랑 1보다 클 때 점진적으로 1에 가깝게 가면서 보면은 0.5에 수렴한다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문제를 풀 때는 우리가 뒤에서 극한의 성질에 대해서 배우겠지만 이거를 그냥 약분해가지고 해도 전혀 문제가 없어요. 약분하게 되면은 x 플러스 1분의 1이 되고 x를 1로 무한히 가깝게 가는 거기 때문에 2분의 1이 나와서 저기 0.5가 나오게 되는 거죠. 저런 거는 조금 더 쉽고 예를 들어서 x가 0으로 갈 때 sin x 값을 추측하라 이런 거는 진짜 어렵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x가 0으로 갈 때 sin x분의 sin x를 추측하라라고 했을 때 얘는 약분이 돼요, 안 돼요? 약분은 뭐 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아는 형태는 아닐 거예요. 그죠? 뭐 예를 들면은 더 복잡하게 약분하는 수식을 갖다 쓸 수는 있겠지만은 뭐 예를 들면은 그 테일러 익스펜션 같은 걸 써가지고 약분해서 쓰기도 하거든요. 뭐냐면 테일러 익스펜션을 하면 어차피 그 다항식의 근사함을 얻기 때문에 뭐 아예 못 얻는 건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실제 풀기도 해요. 근데 우리가 이것만 딱 봤을 때는 어떤 식으로 정의가 돼야 되는지를 모르고 x는 0에서 반드시 이 함수는 정의가 되면 안 되는 값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왜냐면은 분모에 x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거의 함수를 그려보면은 이런 식으로 x는 0일 때 비어 있고 나머지 부분에서 약간 이런 형태가 나타나게 되거든요.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수록 뭐 이렇게 가서 저희 가고 이렇게 가서 뒤집어졌다가 막 이런 식으로 그 어떤 주기성처럼 보이는 함수가 생길 건데 어쨌든 우리가 관심 있는 거는 0 근처에서니까 0 근처에서 값을 봤을 때 이런 식으로 0에서는 정의가 안 되고 0 근처에서는 함수가 잘 성립되어 있는 그런 함수가 나오게 됩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이 x는 sin x를 그 이제 1이나 마이너스 1부터 점진적으로 가깝게 가는 거를 해볼 수가 있는데 얘가 우함수기 때문에 1에서 가까이 가거나 마이너스 1에서 가까이 가거나 함수 값은 동일하게 나타나요. 그러니까 x분의 sin x 값이 동일하게 나타나거든요. 플러스 1일 때도 마이너스 1일 때도. 그죠? sin x라고 하는 값도 우리가 어떤 이런 함수가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x는 0을 기준으로 이 선을 기준으로 완전하게 대칭인 녀석이고 x라고 하는 함수 역시도 그렇게 나타나기 때문에 이 sin x라고 하는 x분의 sin x라고 하는 함수 역시도 우함수의 성질을 그대로 갖고 있어서 x가 1일 때나 x가 마이너스 1일 때나 같은 값이 나옵니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0에 가깝게 내리게 되면은 1에 가깝게 수렴하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그럼 극한값은 우리가 1에 수렴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요 같은 경우에는 당연하겠지만 x가 0에서 정의가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극한값을 얻을 수 있는 예시가 되는 거고요. 네, 마찬가지로 이런 함수도 있을 텐데 요거 역시도 x는 0에서 정의가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x는 0으로 극한값을 구하는 게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요 수식들을 보면은 우리가 sin 파이, sin 3파이, sin 10파이 뭐 이런 식으로 점진적으로 이 x에 대해서 1, 3분의 1, 0.1, 뭐 2분의 1, 4분의 1, 0.01 이런 식으로 점진적으로 그러니까 1, 2분의 1, 3분의 1, 4분의 1, 0.1, 0.0 이런 식으로 점점 줄여나가는 건데 그죠? 여기서부터 이렇게 점점 줄여나가는 건데 점점 줄여나갈 때 나가면 나갈 때마다 0 값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x는 0에서 정의가 되지 않는다고 하여도 우리가 수렴하는 값은 0 값으로 수렴할 것처럼 보여요. 그죠?
네. 근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몇 가지 추측이 조금 잘못된 것들이 있어서 다시 풀어야 되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는 왜 그러냐면 사인 함수 자체 성질 때문에 그런데 사인 함수가 진동을 무한하게 반복하게 돼요. 이 x가 0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진동을 무한히 반복하기 때문에 이게 모든 정수에 대해서 이런 관계성을 성립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내가 정수를 넣어줬을 때는 이런 식으로 0이라고 하는 값이 그대로 나오게 되지만 이게 그 사이 값들이 무수히 많이 진동하는 값들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n 값이, 그러니까 여기서는 n 값이고 여기서 x 값이 증가할 때마다 주기가 짧은 진동을 무한히 반복하게 돼요. 그래서 맨 처음에는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다가 1을 넣고 2분의 1 넣고 3분의 1 넣고 4분의 1 넣고 이랬을 때는 계속 0이 나오니까 0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 숫자들이 좀 운 좋게 집어넣은 숫자들인 거고요. 여기 사이에 있는 값들을 집어넣으면은 마이너스 1부터 1 사이에 있는 값들이 계속 반복되면서 나오게 됩니다. 이게 사인 함수 자체의 어떤 특성 때문에 이런 식으로 무한히 진동하는 값이 나와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 극한의 정의에 따라 가지고 극한의 정의에서 극한이 원하는 만큼 L에 가깝게 만들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어떤 수렴값이 있고 그 수렴값에 무한히 그러니까 X가 어떤 값에 무한히 가까워지면은 그 수렴값에 무한히 가까워진다라고 하는 정의가 있었는데 그 정의랑 맞지 않는 거죠. 사인 함수 때문에 무한히 중동하는 값으로 가지 어떤 값을 수렴하도록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극한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헤비사이드 함수라고 하는 거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스텝 펑션이랑 유사한 것들, 그러니까 켜지고 꺼지는 것만 표시하는 우리가 알고 있는 스텝 펑션이랑 다를 거가 없는데, 요 같은 경우도 극한 값이 정의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리미트 헤비사이드 펑션 t가 0으로 갈 때를 보면은 이게 그러니까 모든 방향에서 같은 값을 수렴해야 되는데 이쪽 방향에서 수렴하는 값은 0이고 오른쪽 방향에서 수렴하는 값은 1이 나오게 돼요. 요거를 왼쪽 방향에서 접근하게 되면은 이 0으로 같은 0으로 접근한다 그래도 왼쪽 방향은 0점보다 살짝 왼쪽에 있는 값일 거기 때문에 t를 0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쓰면은 왼쪽 방향에서 접근한다는 뜻이고요. t가 0 플러스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 같은 0이지만 0보다 살짝 오른쪽에 있는 플러스 쪽에 있는 0 플러스로 접근하는 게 요 오른쪽에서 접근하는 극한 값이에요. t가 0은 그러니까 t가 0 마이너스로 갈 때는 이 ht라고 하는 함수가 이렇게 생겨 먹기 때문에 여기서 오기 때문에 0이라고 하는 값에 점진적으로 무한히 가까워질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림 t 0 플러스를 하는 경우에는 우리가 당연하겠지만 이쪽에서 오기 때문에 1이라고 하는 값에 수렴하게 될 거예요. 이런 식으로 나타납니다. 이거를 우극한, 좌극한 이렇게 불러요. 한쪽으로부터 올 때, 저쪽 오른쪽으로부터 오면은 우극한, 왼쪽으로부터 오면 좌극한 이렇게 부릅니다. 이거 밑에도 나와 있어요. 네, 그래서 A보다 작고 A에 충분히 가까운 X를 택해서 fx의 값이 임의로 A에 가깝게 만들 수 있으면은 다음과 같이 쓴다. 다만 이때 X가 A에서 접근할 때 좌극하는 L이다. 이런 식으로 A보다 마이너스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A라고 하는 어떤 값이 있는데 A라고 하는 값보다 살짝 왼쪽에 있는 A 마이너스라고 하는 값, 살짝 오른쪽에 있는 A 플러스라고 하는 값이 있고 이게 극한 값이라고 하는 게 정의되기 위해서는 얘가 둘 다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접근했을 때 우극한과 좌극한 값이 같아야 된다라고 우리가 정의를 하는 건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한쪽 극한만 정의하는 경우에는 어, 양쪽 방향에서 온 것들이 모두 한 값에 수렴할 필요 없이 좌극한 값은 어디에 수렴하고 우극한 값은 어디에 수렴한다 이런 식으로 별도로 정의할 수도 있습니다. 좌극한,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런 식으로 A-를 쓴다. 우극한 같은 경우에는 A 플러스를 쓴다. 이 얘기고요. 그래서 당연하겠지만 이 좌극한과 우극한이 같아야지만 우리가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극한이라고 하는 게 존재할 겁니다. 그죠? X를 모든 방향, 각 방향에서 A에다가 무한히 가깝게 했을 때 어떤 값을 수렴하면은 극한이 존재한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극한 값이 L이다라고 불렀는데 그 말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좌극한을 했을 때, 우극한을 했을 때 값이 각각 존재해야 되고 그 값이 같기까지 해야지 이게 각 방향에서 수렴하는 값이 동일하게 나오는 게 되는 거죠. 그래요. 그래서 어떤 함수 fx를 이렇게
딱 A보다 작은 부분을 잘라놓고 극한을 했을 때 L이라고 하는 값을 가고요. 오른쪽으로 잘라놓고 A로 오게 했을 때, 우극한을 했을 때 값이 딱 L에 수렴하게 되면은 이거는 전체 함수 fx에 대해서 그냥 아예 극한값이 있다. 뭐 우극한, 좌극한, 한쪽 극한값이 아니라 전체 극한값이 존재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네. 함수 gx가 이런 식으로 생겨보면은, 이게 함수가 맞나라는 생각이 들 텐데, 함수의 정의는 뭐예요? x값 하나에 대해서 출력값이 하나만 정의가 되면 되거든요. 이거 우리가 흔하게 보는 함수들은 보통 연속적이고 미분 가능해가지고, 이거가 연속적이고 미분 가능하지 않으면 함수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이것도 함수예요. 다만 연속적이지도 않고 미분 가능하지도 않을 뿐인 거죠. 그렇게 되어 있는 이런 함수가 있을 때, 우리가 이 gx를 여러 가지 우극한, 좌극한들을 통해 가지고 구해보면서 그것의 전체 극한값이 존재하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gx의 이 마이너스 2의 좌극한 값은 뭐예요? 2에서 좌극한 값을 구하면은 여기서 오기 때문에 3이 되겠죠. 그리고 g의 이 우극한 값은 여기서 이렇게 오기 때문에 여기 1이 되겠죠. 그러면은 얘가 x는 2로 갔을 때 극한값이 존재하냐라고 했을 때 두 개의 극한값이 다르기 때문에 요거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반면에 5에서 값을 보면은 좌극한값 2에서 수렴하고요. 그죠? 우극한값 여전히 마찬가지로 2에서 수렴해요. 근데 G5는 1에라는 값을 갖고 있어요. 근데 극한값이 존재하냐 아니냐를 물어봤을 때는 뭐예요? 극한값은 존재한다. 그리고 값은 1이에요, 2예요? 2가 되는 거죠. 그죠? 이게 함수값이 어디서 정의되든지 말든지 상관없어요. 극한값은 어차피 이 값에 한없이 가깝지만 그 값은 아닌 녀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식으로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그 함수값이 얼마인지는 상관없어요. 네, 그리고 이런 함수도 있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고 요 함수를 그리면 이렇게 그려져요. 그러니까 이렇게 함수가 그려졌을 때 우리가 극한값을 구해보려고 시도를 할 수 있지만 어떤 하나의 수렴하는 값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론 x는 0에서 정의되지도 않지만 x는 0에서 정의되지도 않지만 x는 0에서 정의되고 안 되고는 함수의 극한값을 구하는데 필요하지 않은 값이라 그랬어요. 그죠? 정의가 되지 않아도 극한값이 그러니까 무한히 접근했을 때 양방향에서 무한히 접근했을 때 같은 값을 수렴하게 하면은 된다 그랬어요. x는 5에서 정의가 되어 있는 값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극한값은 다른 값이 나왔던 것처럼 얘도 마찬가지로 x는 0에서 정의가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극한값을 구할 수 있는지를 테스트 해봐야 돼요. 근데 이걸로 딱 그려놓고 테스트 해보려고 보니까 플러스 무한대로 발산하는 걸 볼 수 있기 때문에 얘는 수렴하지 않아서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극한값의 계산 법칙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실제로 극한을 취하게 되면은 그 안에 그냥 얌전한 함수 fx가 들어있는 게 아니라 자, 개 같은 함수들이 들어있겠죠. 막 함수가 막 서로 손잡고 막 분해하고 분배하고 막 이렇게 되어 있는 엄청 괴랄한 함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걔네들을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되냐? 몇 가지 법칙들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이 법칙들을 굳이 일일이 외우기는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수학 같은 거라면은 여러분들이 그냥 수학 문제를 여러 번 풀면서 이게 성립하나? 이렇게 분배하는 게 말이 되나? 안 되나? 이런 거를 그때그때 이제 체득하면서, 그러니까 당연히 말이 되지, 당연히 말이 안 되지, 이런 식으로 체득하면서 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대학생 이상이기 때문에 그때그때 다 외워놓고 쓴다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요. 그러니까 이런 게 있다는 거를 머릿속에 집어넣어 놓고, 이거 됐던 것 같은데 진짜 되는 거 맞나? 하고 나중에 찾으러 와서 찾아보고 하시는 게 좋습니다. 뭐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거를 굳이 머릿속에 외워둘 필요까지는 없다는 거니까 어디에 있다, 이런 것들이 있었다라는 것 정도만 기억하면 됩니다. 이 극한 같은 경우에는 선형성을 상징하는 덧셈, 뺄셈, 그리고 스칼라 곱을 만족을 하고요. 그 외에도 좀 추가적인 특징으로 만족하는 게 이 곱, 나눗셈, 그리고 제곱 같은 녀석들. 당연하겠지만 곱이 만족하게 되면은 fx가 성립할 거기 때문에 제곱도 만족하겠죠. 이거는 어려운 게 아니라서 사실은 첫 페이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첫 페이지가 가장 중요해요. 수정성을 만족하는 거는 그냥 이 함수들의 선형 연결되어 있는 것들이
함수값이 정의가 되면은 그 함수값이 정의가 되는 대로 합수가 정의되지 않으면 정의가 되지 않는 대로 그 리미트 값이 그러니까 극한 값이 이런 식으로 그 사회 법칙이 성립하는 관계를 가지고 있다라는 뜻이고요. 여기 제가 이거 책 자체가 미적분학 책에서는 증명을 많이 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석학 책으로 가면은 왜 그런지까지 증명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미적분학에서 증명을 많이 하진 않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렇게 합 법칙, 차 법칙, 뭐 상수배 법칙 같은 성형성에 만족한다는 거. 그리고 여기에서 좀 재밌는 거는 고배 법칙이랑 나눗셈 법칙이 성립한다라고 하는 포인트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기 이게 대기업에는 고등학교 수학에는 이 구배 법칙까지는 나와 있고 나눗셈 법칙까지도 나와 있긴 한데 이거를 적극적으로 쓰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좀 증명하거나 이럴 필요가 있는데 그런 것까지 증명을 안 해가지고 그런지 적극적으로 문제에 나오진 않았던 것 같아요. 어쨌든 근데 이 구배 법칙이나 나눗셈 법칙이 있고 뭐 그냥 여러분들 실제로 함수가 여러 개 묶여 있으면 그거를 저런 식으로 풀어서 쓸 수 있다. 각각에 대해서 극한값 구해가지고 곱해준 형태로 풀어서 쓸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그거를 곱해 법칙을 n번 같은 함수에 대해서 반복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거듭 제곱의 법칙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상수는 항상 x는 a로 가든 말든 함수랑 관련 없는 거잖아요. x는 a로 가는 거랑 관련 없는 거니까 상수는 그대로 상수로 가고 x 자기 자신은 x가 a로 갈 때 당연히 a로 간다는 거. 그리고 이런 식으로 x는 a로 갈 때 x n승은 a n승으로 간다고 하는 이런 그러니까 당식에 대해서는 항상 성립한다. fa가 l 값이다. 당식에 대해서는 우리가 함수에다가 a 값을 집어 넣은 게 l 값, 수렴 값이랑 같게 나온다라고 하는 게 항상 성립한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이게 반대로 그 요런 거듭 제곱 함수, 루트 거듭 제곱 함수. 이거 다 아시죠? 그러니까 이 n 루트 이렇게 써 있는 거 x의 n분의 1승이잖아요. 그렇죠? x의 n분의 1승이니까 x의 n분의 1승으로 되어 있는 이런 함수 꼴에서도 마찬가지로 fa가 l로 l값, 즉 극한값이다 이렇게 하는 관계가 성립합니다. 요거 두 개를 묶어서 그 합성함수를 생각해 보면은 어떤 fx가 안에 들어가 있다고 해도 여전히 만족하는 관계가 나타나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fx에 대해서 x가 a로 갈 때 여기 안에 있는 원래 x만 들어있을 때 a로 가는 거랑 크게 다르지 않게 fx도 fa로 가는 값으로 수렴하게 된다. 이런 특징까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조금 항상 성립하는 건데 외우기가 귀찮아요. 그러니까 왜 성립하는지를 증명까지 하면은 머릿속에 좀 오래 남을 수 있긴 하지만 굳이 그럴 필요까지 없고요. 그러니까 이런 게 있었는데 정도만 머릿속에 넣어두고 나중에 문제 풀다가 문제 풀 일 있을 때 문제를 풀다가 이런 거 있었는데 하고 책 뒤져볼 정도면 충분할 거예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아무튼 거기에 이런 단서 조건 같은 경우에는 여기 나눗셈을 할 때 분모가 0이 되면 안 되는 거나 요거 루트에 들어가는 값이 0보다 커야 된다거나 이런 몇 가지 제약 조건 때문에 이런 제약 조건이 추가로 붙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거죠. 우리가 극한값을 구해야 되는데 함수를 꼬라지를 보니까 이제 도저히 못 해먹겠다 싶은 이런 함수들이 있을 때 어떻게 적용을 하냐. 우리가 나눗셈 법칙에 의해서 얘가 지금 리미트를 했을 때 리미트 x가 마이너스 2로 갔을 때 5 마이너스 3x가 여기 마이너스 2가 들어가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게 엄밀하게 얘기하면은 그 차의 법칙을 그러니까 이거 이렇게 쪼개놓고 고배 법칙 이용해서 쪼개놓고 그다음 차의 법칙 이용해가지고 x가 2로 가고 마이너스 2로 가고 5로 가는 거랑 그리고 마이너스 리미테이션 x가 마이너스 2로 가는 거 3x 이렇게 되어 있는 이렇게 쪼개야 돼요. 그죠? 그리고 이거 스칼라 곱하는 거니까 스칼라 앞으로 빼주는 거 이렇게 해가지고 x 이렇게 들어가고 그다음 요거 자기 자신으로 갔을 때 a로 그대로 나온다고 했으니까 그죠? 그대로 나온다고 했으니까 요거가 마이너스 2가 나오고 마이너스 3 곱하기 마이너스 2 그리고 이거 상수 그대로 나온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돼가지고 5 플러스 6 이렇게 해서 그죠? 11 이렇게 나오는 그런 그러니까 수직의 전개 과정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요거를 고등학교 수학을 거치면서 좀 능수능란하게 했겠지만 실제로 여기 있는 법칙이라고 하는 게 왜 굳이 법칙이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요것들만 가지고 그 모든 극한 문제들을 풀 수 있기 때문에 법칙이라고 정해놓은 거예요. 사실 요 종이 한 장이면은
두 장이지만 한 장에 들고 다니면은 이제 모든 극한 문제를 풀 수 있다라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그렇게 얘가 11이 나오니까 얘가 0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으니까 우리가 여기를 이런 식으로 두 개로 쪼갤 수 있는 곱의 법칙, 그러니까 나눗셈의 법칙 이용해가지고 분모가 0이 아니라면은 쪼갤 수가 있고요. 0이 아니니까 쪼갤 수 있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분모는 구할 수 있고 분자도 비슷하게 이렇게 쪼개고 합의 법칙으로 쪼개면 그러니까 얘 하나, 얘 하나, 얘 하나 이렇게 쪼개질 거예요. 그죠? 합의 법칙 하나랑 차의 법칙 하나 쓰면은 이렇게 세 개 한 각각에 대해서 리미테이션 값 구하는 걸로 쪼개질 거고 그랬을 때 다항식에 대해서 우리 항상 성립한다 그랬죠? 함수값에 대해서 항상 성립하니까 이렇게 쪼갤 수 있고 그다음 상수에 대해서 상수값 이렇게 넣어주고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게 되는 거예요. 굳이 막 어렵게 일일이 설명 안 해도 다 이해하시겠죠? 뭔데 문제? 네. 어렵지 않아요. 네, 직접 대입이 항상 성립된다. 다항함수와 유리함수들에 대해서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여기 있는 다항식에 대해서 성립한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다항함수에 대해서 성립한다라고 얘기를 한 거고 그거를 이런 식의 유리함수 꼴에서도 제대로 저기 그냥 대입하는 게 성립하는지를 보면은 대입하는 게 성립하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유리함수에서 직접 대입이 항상 성립한다. 이거는 이제 다항함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앞에서 법칙으로 얘기했지만 유리함수들에 대해서는 일종의 그 뭐죠? 법칙 다음에 뭐였지? 까먹었다. 그 운치? 아닌데. 아무튼 이게 여기서부터 얘가 다항함수로부터 이렇게 정의가 된다는 걸로부터 좀 쉽게 얻을 수 있는 결론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다항식에 대해서 얘가 성립한다라고 하는 거는 그 다항식에 대해서 이런 게 성립하면은 우리가 걔네들을 나눠도 성립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유리함수,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어떤 다항식 함수를 다른 다항식 함수로 나눈 꼴인 이런 유리함수에서는 당연하겠지만 직접 대입이 성립을 해야 되는 거죠. 왜? 다항식에서 이미 성립을 했으니까. 걔네들을 나눴을 때 나누고 그러니까 다항식들이 들어가 있고 다항식들을 나눈 형태인 유리함수도 당연히 직접 대입했을 때 성립해야겠죠. 이런 식으로 좀 러프하게 증명할 수도 있긴 합니다. 그래서 직접 대입 성질, 그러니까 우리가 fx에다가 a 값을 직접 넣는 경우는 언제든지 가능한 게 아니라 언제만 가능하냐? fx가 다항함수 또는 유리함수이고 a가 f의 정의역 안에 있으면 성립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항함수나 다항함수나 유리함수일 때 성립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우리가 앞쪽에서 보여준 거고요, 그죠? 우리가 다항식일 때는 직접 대입이 성립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나눗셈 법칙을 이용하면은 유리함수 역시도 성립한다 이렇게 보여준 거고, A가 F의 정의역 안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건 너무 당연한 얘기예요. fx에다가 직접 대입을 하려면은 fx에다가 A를 직접 대입하려면은 FA라고 하는 값이 정의가 돼야 돼요. 그 얘기는 뭔 얘기냐면은 F의 정의역 안에 A가 속해야 돼요. FX라고 하는 값을 구할 수가 있어야 돼요. 뭔 얘기예요? 우리가 정의역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X축에 들어가는 범위잖아요. X축의 범위 안에 이 A라고 하는 값이 있어야지 이 문제를 이렇게 풀 수 있다는 거. 너무 당연한 얘기죠. 그죠? 우리 함수값 얻으려고 하는데 X는 A에서 함수값이 정의가 안 돼 있다 그러면은 직접 대입하는 거 당연히 불가능하죠.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추가적으로는 이 사인, 코사인 함수 같은 삼각함수 역시도 직접 대입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도 분명히 있는데 좀 복잡하고 그래서 굳이 여기서는 풀지 않고 넘어갑니다. 우리가 모든 사인, 코사인 같은 삼각함수 같은 경우에는 직접 대입 성립한다라는 거고 얘 같은 경우에 그래서 직접 대입을 하려고 보니까 유리함수의 꼴이죠. 유리함수 꼴이니까 직접 대입을 성립하겠다라고 하고 넣으려고 보니까 성립을 안 해요. 왜? 여기가 지금 x-1은 0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분모가 0이 되는 이 함수 유리함수의 정의역에 들어가 있지 않을 것 같은 영역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근데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직접적으로 이렇게 정의역이 되는 영역을 찾아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먼저 함수를 조금 더 간단하게 만들 수 있으면 간단하게 만들면서 실제 정의역, 이 함수가 정의되는 실제 정의역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러프하게 딱 이거만 봤을 때는 함수에다 함수 나눈 꼴이구나. f에다 g 나눈 꼴이구나. 그래서 g가 보니까
x-1이면은 x에다 1 넣으면은 0 되는데 그러면 우리 이거 정의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면은 먼저 인수분해 해가지고 함수를 좀 더 간단한 꼴로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위에 있는 법칙들을 적용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x 플러스 1 곱하기 x 마이너스 1이 x 제곱 마이너스 1이니까 밑에다 x 마이너스 1을 나눠주게 되면은 x 플러스 1만 남게 되고 x는 1로 갈 때 x 플러스 1이죠. 이거 아까 앞에서 배웠던 법칙 그대로 써가지고 하면은 리미테이션 x 플러스 리미테이션 1 이렇게 되고 상수는 그대로 1로 나올 거고 x는 그대로 1로 갈 거니까 1 플러스 1은 일단 나오겠죠. 그죠? 혹은 요거 자체가 다항식이니까 다항함수니까 그대로 대입해서 그냥 1 플러스 1 이렇게 해서 2 이렇게 해도 인정. 뭔 말인지 알죠? 우리 앞에 있는 법칙들이 왜 중요하냐? 이것들을 조합해서 유리함수에 대해서 항상 그러니까 다항함수랑 유리함수에 대해서는 항상 그 직접 대입이 성립한다는 걸 보여줬기 때문에 중요한 녀석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요것도 배웠던 내용이죠. 우리 여기 정확함과 우극한이 같은 값이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극한값이 존재하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으로 정확함과 우극한이 존재하고 각각이 같은 값을 수렴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정에 의해서 얻었던 값이고요. 우리가 이거를 어떤 때 쓰냐면은 이런 거, 그러니까 절대값 함수 같은 거를 어, 극한 취했을 때 나오는 값에 대해서 우리가 실제로 구해볼 때 절대값 함수 같은 경우에는 뭐 이거 마이너스 x일 텐데, 그죠? 음, 마이너스 x일 텐데 마이너스 1로 나와 있네. 아무튼 이런 식으로 어떤 절대값 함수가 나와 있을 때 우리가 이게 x 플러스로부터 접근하는 어떤 우극한이 있고 마이너스로부터 접근하는 좌극한이 있다고 했을 때 그 우극한과 좌극한이 마이너스 x인데 마이너스 x 우극한과 좌극한이 둘 다 0으로 간다는 걸 알 수 있고 얘가 0일 때 우리가 이게 우극한과 좌극한이 둘 다 0으로 간다고 하면은 이 절대값 그러니까 이 절대값 함수에 대해서 어떤 극한값이 뭐냐, 그러니까 하나로 나오는 극한값이 뭐냐라고 했을 때 우극한과 좌극한이 둘 다 한 값에 수렴하는 그 값이 극한값이다라고 하는 일반적인 얘기 또 다시 하는 거고요. 더 중요한 거는 이런 식으로 함수가 있을 때 얘네들의 우극한과 좌극한 값이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를 봐야 된다는 거죠. 얘 보면은 일견 유리함수처럼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직접 대입을 해도 될 것처럼 보이지만은 일단 x는 0으로 갔을 때 요런 x가 분모에 있기 때문에 바로 나우스의 법칙을 적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 절대값 때문에라도 우극한과 좌극한을 범위에 따라 나눠가지고 우리가 구해봐야 되는 아, 아, 과정이 존재합니다. 절대값 x가 플러스 x일 때가 있고 마이너스 x가 있을 때가 있죠. 0보다 작거나 클 때, 0보다 작을 때 이런 식으로 두 개로 나눠지게 되고 그랬을 때 우리가 우극한 같은 경우는 플러스 x 부분에서 쓰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에는 x분의 x를 리미트 x는 0으로 갈 때 하는 거니까 이거 인수분해 먼저 한다 그랬죠. 그러면은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1에 대해서 구하는 거니까 상수값 그대로 나오게 되는 거고요. 우리가 마이너스 x일 때는 x분의 마이너스 x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1이에요. 이거를 리미트 한다 그랬을 때 리미트 마이너스 1 한다 그랬을 때 했지만 마이너스 1이 나오겠죠. 얘는 좌극하는 마이너스 1로 가고 우극하는 1로 가는 거기 때문에 결과로 다른 극한값을 우극한과 좌극한에서 얻을 수 있고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이 극한값이라고 하는 게 x는 0으로 갈 때 존재하냐라고 하면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왼쪽과 오른쪽에서 오는 게 서로 다른 값을 하니까. 예, 그거 말고도 여러 가지 다른 함수들이 있어요. 최대 정수 함수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 그냥 플로어 함수, 그러니까 내림 함수거든요. 그러니까 바닥 함수라고 부르고 하는 그 내림하는 함수인데 우리가 0에서 1로 들어가는 값들은 다 0으로 만들고 1에서 2로 들어가는 값들은 다 1로 만들고 이런 녀석이 있고 이런 함수 같은 것도 극한값을 각각의 정수 범위에서 구하게 되면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알 수 있겠죠. 왜냐하면 좌극한과 우극한값이 다르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음. 우리가 이런 것들을 어디다 또 쓰냐면은 우리가 옵티마이즈 할 때 쓰는 그 가장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리미테이션이에요. 그러니까 극한으로 n을 뭐 무한대로 보낸다거나 x를 뭐 0으로 무한대로 보낸다거나 이런 식으로 하면서 최적화할 때 많이 쓰게 되는데 그때 많이 쓰는 개념이 여기 나와 있는 개념들이에요. 우리가 왜냐면은 그 어떤 함수에 대한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고 싶은데 그거를 무한히 했을 때 최대값, 최소값을 구할 수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알아내는 게 인공지능에서 좀 중요한 주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주제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로어 바운드 구하고 어퍼 바운드 구하고 하는 것들이에요. 최소값, 최대값을 구할 때 하한값과 상한값들을 구하는 게 중요한데 그게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어떤 함수 fx랑 gx가 있을 때 fx보다 gx가 항상 같거나 크다고 하면은 여기에 이런 관계가 성립한다라고 하는 게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우리가 어떤 x는 a 부분에서 fx보다 gx가 더 크면은 우리가 x가 a에 접근할 때, 즉 극한을 취했을 때 f랑 g 모두 극한이 존재하면은 그 극한 값이 여전히 마찬가지의 관계성을 가지고 있을 거다. 그러니까 fx에 대해서 a에서 극한값을 구해도 gx의 극한값에 대해서 같거나 작은 형태로 나타날 거다라고 하는 관계성이 존재를 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우리가 fx에 대해서 gx를 이런 식으로 구했을 때 우리가 양면에다가 리미테이션을 취해도 그죠? 양면에 리미테이션을 취해도 그 우열 관계가 바뀌지 않는다라는 걸 증명하기 때문에 그래요. 뭔 얘기냐면은 우리가 fx보다 gx가 같거나 크다라고 하는 관계가 있으면은 여기에다가 리미테이션을 취해도 여기에 있는 부등호 방향이 변하지가 않아요. 근데 리미테이션을 취하면은 극한을 취하면은 우리가 좀 더 간단하게 얻을 수 있는 수식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그러니까 좀 특별한 거죠. 그리고 이 샌드위치 정리라고 하는 게 좀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런 관계성이 두 개 함수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세 개 함수에 대해서 f, g, h 세 개 함수에 대해서 성립을 하고 있을 때 얘네들이 양쪽에 있는, 그러니까 리미테이션을 세 개가 다 취해도 그 부등호 방식이, 방향이 안 바뀐다 그랬죠. 그래서 리미테이션 fx, 리미테이션 gx, 리미테이션 hx 이런 식으로 얻을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런 식으로 극한값을 얻었을 때 fx에 대한 극한값이 예를 들어서 L로 가고 그 그러니까 hx에 대한 극한값이 마찬가지로 L로 가면은 얘네들이 서로 우열 관계는 있지만 그 최소값이 L로 가고 최대값이 L로 가면은 이 중간에 있는 녀석은 당연히 어디로 가야겠어요? L로 가야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 gx에 대해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구할 수는 없지만 fx랑 hx에 대해서 각각 구해놓고 얘네들을 극한을 시켰을 때 같은 값으로 가게 만들면은 이 녀석도 여전히 마찬가지로 L이라고 하는 값을 수렴하겠다라는 식으로 대체적으로 대체를 통해서 우리가 저 수렴성을 증명하거나 아니면은 저기 극한값이 얼마로 수렴한다라는 걸 보여주는데 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많이 쓰여요. 네. 그래서 예를 들면 대표적인 예시가 이런 거죠. x제곱 사인 x분의 1이 0이라는 걸 보여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 우리가 실제로 이거를 직접적으로 구해가지고 대입해서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곱 법칙 통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쪼개놓고 구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여기 사인 x분의 1이라고 하는 요 녀석이 x가 정의역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x는 0으로 만드는 게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곱의 법칙을 적용시켰을 때 얘가 당장 이제 풀 수 없는 값이 튀어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할 수가 없고요. 근데 이거를 대체 그럼 어떻게 하냐?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우열관계가 변하지 않는다라고 했기 때문에 sin x에 대한 일반적인 수식을 씁니다. 마이너스 1부터 1 사이에 존재한다라고 써놓고 여기다가 x제곱을 곱해줍니다. x제곱이라고 하는 거는 항상 0보다 같거나 큰 녀석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곱해도 부등호의 방향을 바꾸지가 않아요. 그죠? 모든 x에 대해서 x제곱은 항상 0보다 같거나 큰 녀석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양변을 곱해줘도 부등호 방향이 변하지 않고 이렇게 얻을 수가 있고요. 이렇게 얻은 다음에 우리가 저기 x는 0으로 가는 극한을 취했을 때 리미테이션을 취했어도 부등호 방향이 변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죠? 이렇게 우한 상태에서 양변에다가 부등호 방향, 그러니까 x는 0으로 가도 부등호 방향이 변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얘가 0으로 가, 얘도 0으로 간다는 거 너무 당연하게 다항식이니까 그냥 대입이 성립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다고 했었고, 그럼 이 같은 경우에는 0으로 가니까 이 중간에 끼어 있는 이 녀석 역시도 샌드위치 정리에 의해서
마찬가지로 0으로 간다라는 거를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복잡해 보이는 극한의 값들을 얻는데 많이 써요. 우리가 실제로 머신러닝이나 이런 딥러닝이나 이런 거에서는 어, 로어 바운드를 계산을 해가지고 그거를 극한을 취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어퍼 바운드라고 로어 바운드에서. 왜냐면 우리가 물리적으로 얻을 수 있는 한계, 상한선이나 하한선이 존재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랑 뭐의 뭐 민스퀘어드 에러를 구한다 그러면 하한선, 그러니까 당연하겠지만 당연한 하한은 0이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내가 구한 민스퀘어드 에러보다 조금 더 러프하지만 그거랑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MSE라고 하는 값이 있지만 MS라고 하는 값이 있고 이게 0보다 항상 작거나 클 거고 내가 구한 어떤 로어 어퍼 바운드 좀 더 간단한 형태의 로스가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니까 그럼 이 로스가 예를 들어서 극한으로 갔을 때 0이 된다라고 하는 거를 보여줄 수 있으면은 이 MSE 역시도 실제로 구하기는 어렵지만 0으로 갈 거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뭐 실제로는 MSE나 어떤 내가 구한 로스 펑션 이런 거에 쓰이는 것보다는 조금 더 복잡한 로스들에 쓰이긴 하지만 어쨌든 그런 식으로 쓸 수 있는 개념이라는 얘기고요. 이런 것들도 있다. 네, 그래서 뭐야? 뭐 중요하지 않을 것 같아요. 네? 한번 아무튼 쉴 때가 됐나 봐. 15분에 잠깐 다시 시작합시다. 봅시다. 그래서 뒤에 있는 이런 상학함수에 대해서 적용하는 거는 한번 해보시고요. 아까 앞에 있는 내용에서 그렇게 막 이렇게 변경된 게 없으니까 해보시고 그다음 주제로 넘어갑시다. 연속성인데 우리가 어떤 함수에 대한 연속성을 얘기하려면 요칸에 대한 개념을 쓸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어떤 f라고 하는 함수가 있을 때, 그 함수가 a에서 연속이라고 하는 거는 극한값이 함수값으로 정의될 때 우리가 연속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극한의 개념에서는 아까 그 얘기했던 것처럼 x는 a라고 하는 곳에서는 함수값이 정의될 필요가 없지만 함수가 연속이기 위해서는 함수값이 정의될 필요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A 부근에서 정의가 되지만 X는 A에서 이 함수값이 그대로 정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는 우리가 A에서 불연속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 많이 씁니다. 불연속이라고 하는 표현을 많이 써요. 그래서 우리가 함수들이 이렇게 있을 때 이 함수들이 어디서 불연속한 건지를 보는 경우에 뭐 예를 들어서 얘 같은 경우는 좀 쉽게 구할 수 있는 거는 x는 2일 때 함수값이 정의될 수가 없기 때문에 함수값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x는 2에서 불연속이다 이런 거 얻을 수 있는 거고요. 나머지 같은 것들도 해보면은 쉽게 얻을 수 있습니다. 네, 여기 있는 그림들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림을 직접 그릴 수 있으면은 베스트긴 한데 그릴 수 없는 경우에 대해서는 어떻게 정의되는지를 보면은 이런 식으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떻게 정의가 되는지를 보시면은 그 어떻게 그려지는지를 보시면은 얘네들이 함수값이 있을지 없을지 수렴하는지 안 하는지 연속적인지 불연속적인지를 알 수가 있는 거고요. 물론 이제 우극한 정확한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정의했기 때문에 오른쪽에서부터 연속, 왼쪽으로부터 연속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하기도 합니다. 우리 함수값을 보면은 그 계산함수 같은 것도 그렇지만은 이렇게 여기까지는 정의되고 여기서부터는 정의 안 되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함수값이 좌악한에서 정의가 되는 경우에는 A에 대해서 함수값이 존재하는 경우, 좌악한에 대해서는 함수값이 존재하는 경우가 있고 어, 좌악한에 대해서 존재하지 않고 우극한에 대해서만 존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예시 같은 경우는 좌악한에서 존재하고 우극한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예시가 되는 거죠. 이런 예시들도 별도로 이름을 붙여서 정의해야 된다라는 얘기고 실제로 저런 왼쪽으로부터 연속, 오른쪽으로부터 연속이라고 하는 개념을 그 쓰는 일은 별로 없어요. 그냥 우리가 그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 쓰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뿐이지. 그것만 알아주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개념은 조금 써요. 구간에서 연속이라고 하는 거는 특정 구간 내에서 연속적일 때 우리가 구간에서 연속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폐구간, 개구간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폐구간, 개구간이라고 하는 개념이 아, 뭐냐면은 우리가 이런 식으로 어떤 구간이 닫혀 있으면은 시작점과 끝점이 정해져 있는 경우를 우리가 폐구간이라고 하고 개구간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1부터 무한대까지 가는 경우 이런 것들을 개구간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근데 뭐 그런 거를 떠나가지고 우리가 이 구간 같은 거 쓸 때 이런 어, 그 대괄호를 쓸 때가 있고 그냥 괄호를 쓸 때가 있어요. 그죠? 대괄호를 쓸 때랑 괄호를 쓸 때가 서로 다른 거를 의미하긴 하는데 이게 그 엄밀하게 정의하지 않고 사용할 때는 그냥 일반적으로는 어, 저기
이런 거를 의미합니다. 원래는 이거가 마이너스 1부터 1이라는 뜻이고, 이렇게 하면은, 저기, 이런, 그, 뭐야, 이거, 부등호를 표시하는 거거든요. 등호가 포함된 부등호를 쓸 때. 예를 들어서 원래 마이너스 1에서 1이다. 이런 식으로 쓰는 경우에는 마이너스 1에서 a가 1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할 때 우리가 이렇게 쓰고요. 혹은 a가 마이너스 1에서 1이다. 이런 식으로 쓰는 경우에는 우리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크고 a가 1보다 작거나 작다. 이런 식으로 쓸 때 우리가 이런 그 구간을 나눠서 표시하는데 요 책에서는 우리가 요거를 엄밀하게 따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건 참고만 하세요. 요런 거랑 요런 게 각각 뭘 의미하는지. 이거 섞어 쓰기도 해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섞어 쓰기도 합니다. 1에서부터 0까지, 0에서부터 1까지, 0에서부터 1까지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요거는 0보다 크고 1보다 같거나 작다. 이건 0보다 같거나 크고 1보다 작다. 이런 식으로 할 때 이런 식으로 섞어서 써요. 이 책에서는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그냥 다 대괄호를 쓰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런 게 있고요. 우리가 함수가 연속일 때 이런 식의 관계들도 성립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런 그 선형성이 만족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곱과 나눗셈 같은 플러스 알파가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각각이 어떨 때 성립되는지를 다 기억하는 거는 솔직히 쉽지는 않고요. 그냥 여러분들이 값들에 대해서 머릿속으로 얻어낼 수 있으면 사실 충분하긴 하거든요. 우리가 이게 왜 연속이라고 하는 개념이 성립하는지를 좀 따라가 보면은 쉽게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우리가 연속이라고 하는 걸 성립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연속이라는 게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 함수값이 존재를 해야 돼요. 그죠? A라고 하는 함수값이 존재를 해야 되고, G라고 하는 함수값이 존재를 해야 되고, 그리고 리미트 X는 A일 때가 fx가 fa가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게 x는 a에서의 연속이라고 하는 정의잖아요. 그럼 우리가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가 있고 리미트 x가 a로 갈 때 gx가 있고 얘네가 둘 다 a에서 연속이라고 했으니까 각각이 fa랑 ga로 갈 거라는 거를 우리가 알고 있는 상태예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F랑 G를 더하는 거, 즉 이 리미트라고 하는 게 없는 상태에서 얘를 더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여기에다가 리미트를 취해가지고 X는 A로 갔을 때 얘가 F 플러스 G에 A 들어간 거랑 같은지만 보면은 우리가 이게 연속인지 아닌지를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당연하겠지만 얘를 분배해가지고 리미트 F, 리미트 G 하고 그게 FA랑 FG니까 FA랑 FG 더했을 때 F 플러스 G A랑 같다 그러면은 얘가 성립하게 되는 거 너무 당연하게 얻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우리가 앞에서 함수들의 성질에 따라 가지고 그리고 저희 극한 연산자가 갖고 있는 성질에 따라 가지고 이런 것들을 쉽게 얻을 수 있거든요. 뒤에 있는 곱 나눗셈 연산자 역시도 리미트의 성질에 따라서 이 극한 연산자의 성질에 따라 가지고 얘네들을 쪼개놓고 다시 합치는 방식으로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곱 연산자 같은 경우에는 fg하고 x를 한 상태에서 즉 다시 말해서 fx, gx를 한 상태에서 리미트에서 x는 a로 갔을 때 fx, fa, ga가 나오냐 이거잖아요. 그죠? 곱셈에 대해서 a에서 연속이냐라고 하는 게 요거를 했을 때 이런 값이 나오느냐에 대한 건데 우리 앞에서 이 리미트라고 하는 극한 연산자에서 얘기했던 게 그러니까 곱셈을 이렇게 쪼개도 된다 그랬었죠, 그죠? gx로 쪼갤 수 있으니까 얘가 fa가 나오는 거 그러니까 F가 A에서 연속이라고 하는 개념에서 얻을 수 있고, 얘가 GA라고 하는 거, 얘도 여전히 G가 A에서 연속이라는 개념에서 얻을 수 있으니까, FA, GA가 나온다는 거 너무 쉽게 얻을 수 있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개념들은 다 극한 연산자로부터 얻을 수 있는 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극한 연산자에 대한 성질만 알고 있으면은, 그 함수에 대해서 어떤 함수가 연속일 때 다른 함수도 연속이 되는지 안 되는지 얻는 것도 굉장히 쉽게 얻을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이거 리미테이션을 구하는 문제인데, 이거를 왜 여기서 또 다시 보여주지?
맞아. 얘가 유리함수라고 하는 거가 정리 5번. 그러니까 이거를 설명 안 했고, 정리 5번을 설명하고. 정리 5번 같은 경우는 그래가지고 우리가 앞에서 극한에 대한 연산들이 그렇게 있으면은 함수값을 직접 넣을 수 있는 케이스들이 몇 개 있었어요. 직접 대입할 수 있는 케이스들의 대표적인 게 다항함수였죠. 그죠? 다항함수 같은 경우는 왜 함수값을 직접 넣을 수가 있었어요? 덧셈 법칙이나 이런 것들 이용해가지고 여러 번 쪼개 넣다 보면은 성립하는 거였잖아요. 그죠? 얘도 마찬가지예요. 유리함수 같은 경우에는 나눗셈 법칙 이용해가지고 다항함수가 그렇게 됐으니까, 저기, 유리함수 역시도 직접 대입이 성립했었잖아요. 얘도 마찬가지. 얘는 근데 이제 그 대상이 직접 대입이 아니라 연속이라는 부분에서 문제를 푸는 거죠. 연속이 성립하면은 다항함수 역시도 그러니까 그러니까 덧셈 되어 있고 곱셈 되어 있는 것들이 다 성립한다라고 하는 거는 x가 성립하면 x 제곱도 성립한다는 거고 x 제곱 플러스 x도 성립한다는 거고, 그죠? 연속이라고 하는 개념이 x라고 하는 게 연속이면은 x 제곱 곱도 마찬가지로 연속이니까 x 제곱도 마찬가지로 연속일 거고 x 제곱 플러스 x도 마찬가지로 연속일 거고 x 제곱 플러스 2x도 마찬가지로 연속일 거고 그러면 모든 다항함수들이 연속일 거라고 하는 거 얻을 수 있는 거고요. 유리함수는 반대로 뭐예요? 나눠주는 거죠. x제곱 플러스 2x 한 다음에 이거를 x제곱 플러스 1로 나눠도 마찬가지로 연속일 거다라는 거. 유리함수 나눗셈도 역시 여전히 닫혀 있으니까 저기 연속이라고 하는 연산이 닫혀 있으니까 이 유리함수 역시도 마찬가지로 연속일 거라는 거 얻는 거 쉽게 얻을 수 있어요. 그게 연속이라고 하는 거는 다시 말해서 정의에 따라서 구한에서 연속이라고 하는 거는 그 함수값이 존재하고 함수값에다 그냥 x는 a 값을 대입하면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연속이기 때문에 우리가 얘가 연속인지를 먼저 평가하고요. 연속인지를 먼저 평가하고 그 다음에 얘가 함수값을 대입할 수 있는지를 보면 되는 거예요. 이 어, x의 성질을 보면은 x는 3분의 5일 때는 불연속일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분모가 0이 되니까 그때는 불연속이고 나머지는 모두 연속이에요. x는 마이너스 2로 간다 그랬으니까 x는 마이너스 2는 x는 3분의 5랑 전혀 상관이 없죠. 그러니까 연속인 지점으로 가는 거니까 유리함수가 연속일 때는 뭐예요? 대입해서 써도 괜찮다겠죠? 그래서 직접 대입하는 식으로 수식을 깔끔하게 풀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수학에서 이런 극한 배울 때는 그 배우는 케이스들이 몇 개 존재하고요. 문제에 나오는 것들이 복잡하게 안 나와요. 풀 수 있는 문제들로 나오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헷갈리지 않는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풀어야 되는 문제들 있잖아요. 실제로 여러분들의 그러니까 노트에 등장할 수식들은 그죠? 쓰레기 같아요. 그래서 내가 쓴 글씨인지도 못 알아보겠고 실제로 이제 내가 쓴 글씨를 알아보겠어도 이미 너무 많은 X랑 Y랑 막 그죠? 들어있기 때문에 제대로 볼 수가 없는데 걔네들에 대한 성질을 얻기 위해서 이런 개념들을 써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그리고 사각함수의 연속성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사각함수가 대입된다고 얘기하고 그냥 그렇다. 사각함수는 직접 대입 가능하다라고 얘기하고 넘어갔는데 이게 연속성이랑 관련이 있어요. 연속성이기 때문에 연속함수니까 이 함수는 모든 포인트에서 연속이기 때문에 직접 대입해도 된다라는 개념으로 설명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앞에서는 그냥 직접 대입된다라고 하고 넘어갔지만 실제로는 이 직접 대입되는 이유가 연속이기 때문이다. 연속 함수이기 때문이다라는 얘기고요. 사인이랑 코사인 함수는 모든 곳에서 연속이기 때문에 이게 직접 대입이 가능한 거고요. 탄젠트 함수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생겨 먹었어요. 그렇죠? 무한히 발산하는 식으로 생겨 먹었기 때문에 예, 근데 그게 왜 그러냐? 우리가 탄젠트를 얻는 과정이 코사인분의 사인으로 얻기 때문에 코사인이 0이 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거거든요. 코사인이 0이 되는 영역에서 불연속으로 존재하는 겁니다. 무한 불연속을 갖는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네. 그리고 다음 형태의 함수들이 정의역 안에서 모든 함수에서 연속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들 증명하는 거는 어려운데 왜 그런지를 보여주는 거는 쉬워요. 삼각함수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저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고 이제 다항함수, 유리함수, 제곱분함수 같은 경우에는 나눗셈, 곱셈들 이용해가지고 연속적으로 구하다 보면은 모든 다항함수, 모든 유리함수, 모든 제곱분 함수들을 다 쪼개서 직접 대입이 가능한 연속 함수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연속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거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어떤 x라고 하는 게 직접 대입이 가능하면은 x에 대한 곱 법칙이 성립하니까 x 곱하기 x가 마찬가지로 연속이라고 하는 게 성립할 거고 직접 대입이 가능할 거고 그래서 x제곱이 여전히 연속함수이면서도 직접 대입이 가능할 거고 이런 식으로 다항함수 얻을 수 있고 그거를 나눗셈 법칙 성립하면 나눗셈 법칙이 성립하니까 나눗셈 해도 괜찮고 제곱근으로 구해도 괜찮고 뭐 이런 식으로
다 성립하게 되는 거입니다. 그죠? 네. 그래서 어떤 함수를 딱 주고 그 함수에 대한 네, 연속인 구간을 구하는 이런 문제들도 있는데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어떻게 풀면 되겠어요? 우리가 이 함수가 연속으로 정의될 수 없는 구간이 어딘지를 보면 되는데 그게 어디겠어요? 분모가 0이 되는 구간이겠죠. 그래서 분모가 0이 되는 구간을 빼고서는 연속이다라고 하는 걸 얻을 수가 있으니까 분모가 0이 되는 위치를 찾아보면은 x가 1이거나 마이너스 1일 때 0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x가 1이거나 0이 마이너스 1만 아니면은 전부 다 성립하니까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쭉 해가지고 마이너스 1일 때 빠지고 쭉 해서 1일 때 빠지고 쭉이니까 플러스 1까지 요 범위를 표현하면은 이런 식으로 구간을 표현할 수가 있다. 이거 그 구간 표현할 때 아까 이게 저기 등호를 쓴다 그랬잖아요. 등호가 아니라 부등호 등 등호 표시 없는 부등호 이거 뭐라고 있지? 요거랑 요거 차이 읽는 방법 차이 알아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등호 표시 없는 부등호랑 그냥 부등호라고 읽었던 것 같은데, 등호 표시 있는 부등호라고 읽었던 것 같은데, 이게 말하고 보니까 뭔가 되게 어색한. 이상 초과를 쓰긴 하는데, 그러니까 이 기호 자체를 볼 때, 들어본 적이 없죠. 아무튼 이거 표현할 때마다 영어도 표현이 이거 좀 애매한 것 같아요. 영어 표현 이거 저거 뭐예요? 아, 레이텍에서는 GQ 쓰거든요. GQ. Great, greater or equal to라는 뜻의 약자로 GQ가 없어요. 아무튼 난 아직도 영어로 그 부등식 관계 설명하는 거 너무 어려워. 아무튼 어쨌든 요 괄호 쓰는 거를 우리가 이런 거라 그랬잖아요. 등호 표시 없는 부등호로 쓴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거를 쓸 때 우리가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플러스 무한대는 항상 이거예요. 항상 요구가 될 수가 없어요. 왜 그래요? 플러스 무한대나 마이너스 무한대는 항상 도달할 수 없는 영역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만 씁니다. 이런 식으로 쓰는 거는 틀린 거예요. 잘 알아주십시오. 그냥 별거 아닌데 네, 이런 거 하나 실수하면은 뭐지? 약간 그렇게 보니까 네, 알아두시면 좋고요. 그리고 몇 가지 더 이 연속함수에서의 장점이 있는데 연속함수가 그냥 극함보다 좀 더 나은 점이 이게 함수값이 거기서 선언된다는 것 때문에 할 수 있는 일들이 조금 많아지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이 요런 게 성립하면은 그러니까 F가 B에서 연속이고, 이 X는 A로 보냈을 때 B가 된다라고 했을 때, 요 GX가 B로 가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다시. X는 A로 극한을 취했을 때, GX가 B로 가고, 그때 FX가 B에서 연속이라고 했으니까, F가 B에서 연속이니까 그냥 B라고 하는 게 튀어나오는, 그냥 함수값이 튀어나오는,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연속이라고 하는 관계가 두 개가 얽혀 있는 경우를 의미하는 건데 이런 경우에 대해서 우리가 아, 이 리미테이션 기호를 안으로 집어 넣을 수가 있어요. 그죠? 실제로 우리가 이 F가 B에서 연속이라고 하는 개념 때문에 우리가 리미트 F 그러니까 리미트 X는 A로 무한대로 보낸다는 게 다른 말로 하면은 GX를 B로 무한대로 보낸다는 거고 이런 식으로 생긴 거기 때문에 그죠? 이렇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F가 연속이라고 하는 거의 의미는 실제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뭔 값인지는 모르겠지만 여기를 GX라고 쓰지 말고 예를 들어서 K라고 합시다. K라고 하는 거에 정의되어 있는 어떤 함수 F가 있고 그 K를 B에다가 무한히 가깝게 하면은 연속이라고 하는 건 B에서 연속이라고 하는 거는 이런 식으로 함수 값을 직접 얻을 수 있다는 건데 이거를 바꿔서 쓰면은 우리가 GX로 바꿔서 쓸 수가 있다는 거죠. GX를 B로 만든다는 거는 우리가 그러면은 F 자체에다 리미테이션을 취하는 게 아니라 그냥 안에 있는 X를 A로 만들고 GX를 B로 만들어주는 이런 식으로 쓰는 거랑 다를 바가 없다라는 얘기죠. 많은 경우에 우리가 다루는 함수들은 다 연속 함수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리미테이션을 안으로 넣고 빼고를 자연스럽게 할 수가 있어집니다. 그래요. 그래서 연속 함수라고 하는 게 왜 중요하냐라고 하면은 이런 것들 때문에 그래요. 이런 식으로 리미테이션 연산을
안쪽으로 집어넣을 수 있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연속일 때만 집어넣을 수 있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거를 그 함수를 연속적으로 적용시키는 합성함수 같은 경우에서도 이 연속성이라고 하는 것 역시도 여전히 성립하게 되는데 뭔 얘기냐면은 우리가 이런 식으로 리미테이션을 안으로 집어 넣어준다는 게 얘가 x는 b에 그러니까 f는 b에서 연속이라고 하는 것만 얘기했지만 실제로는 이 g가 a로 가는 거, 그러니까 a에 대해서 연속이라고 하는 거 다시 얘기합시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f가 b에서 연속인 경우만 따졌고 b가 이렇게 x를 a로 무한히 보냈을 때 gx가 b일 때 그러면은 우리가 이런 식의 그 리미테이션 값을 리미테이션 기호를 안으로 집어넣는 게 가능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이 g가 만약에 a에서 연속이라고 하는 조건이 추가로 있으면은 f가 그 G에서 연속이라고 하는 거는 B에서 연속이라고 하는 거 너무 당연하게 우리가 앞에서 봤던 거고 이 G가 A에서 연속이라고 하는 조건이 추가로 있으면은 이 합성함수 역시 A에서 연속이라고 하는 관계를 성립합니다. 관계를 만족합니다. 뭔 얘기냐면은 그러니까 위에서는 우리가 F가 B에서 연속이라는 것만 관심이 있었어요. 이 리미테이션 값을 집어넣는 이 함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F라고 하는 함수가 있을 때 리미테이션 기호가 여기 있는데 F 안으로 리미테이션 기호를 밀어 넣었잖아요. 이때 F가 연속이기만 하면은 이렇게 집어 넣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위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GX가 어떤 극한값을 가지고 있어야겠지만 뭐 그거야 극한값을 가진다고 우리가 가정하고 문제를 푸는 거니까 대부분의 경우에. 네. 어쨌든 그래서 이 f가 연속일 때 우리가 리미테이션 값을 집어넣을 수 있었는데 이거는 그게 아니라 만약에 g조차도 a에서 연속이라고 하는 게 성립한다고 하면은 이 함수 합성 함수가 이렇게 fgx한 이 합성 함수가 a에서 연속이라고 하는 거를 얻을 수 있다라는 개념. 위에 있는 개념에서 연속으로 이어지는 개념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떤 함수를 던져주고 다음 함수가 연속인 곳은 어디냐 이렇게 물어보면은 우리가 이 함수가 이런 경우는 많이 없지만 네 가지 함수의 합성으로 분해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풀 수 없는 함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딱 한눈에 봤을 때 풀기 어려우니까 우리가 함수 여러 개를 연속적으로 적용시킨 함수처럼 생각하겠다라는 식으로 쪼갭니다. 맨 처음에 x제곱 플러스 7이라고 하는 함수가 있고 거기에다가 루트를 씌우는 함수가 있고 거기에 마이너스 4라는 함수가 있고 그것분의 1을 시키는 함수가 차례로 적용된 합성함수라고 가정을 하는 거죠. 그러면 뭐예요? 우리가 만약에 여기 안쪽에 있는 게 어딘가에서 그러니까 연속으로 정의가 되면은 모든 정의역에서 연속이기만 하면은 얘가 이 HKX라고 구해진 루트 x제곱 플러스 7이라고 하는 함수가 있다고 했을 때 이 함수 역시도 어떻게 돼야 돼요? 연속이 돼야 되는 거죠. 이 KX가 정의역에서 연속이라고 하면은 얘 역시도 HK 역시도 이것의 정의역에서 연속이 나와야 돼요. 얘가 정의역에서 연속이 그죠? 그런 식으로 우리가 정의역에서 연속인 지점을 쭉 따라가다 보면 어딘가 한 부분에서 저게 안 되게 돼요. 그러니까 맨 마지막에 우리가 전부 다 했을 때 이 전부 다 합성을 시켰을 때 루트 x제곱 플러스 7 마이너스 4분의 1일 때 얘가 모든 정의역에서 연속이라고 할 수가 없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얘는 0이 되는 경우에는 정의역이 성립하지 않으니까. 그죠? 그래서 각각 자신의 정의역에서 연속이 되는데 정리 8번이 뭐였냐면은 네, 이거 우리가 이 원래 함수 g가 a에서 연속이면은 그리고 f가 ga에서 연속이면은 얘네가 연속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건데 a에서 연속이라고 하는 게 여전히 성립한다라고 하는 건데 이 f가 ga에서 연속이라는 거를 보기 위해서 우리가 앞쪽에 있는 f랑 지금 GHKX랑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을 생각을 해볼게요. GHKX 같은 경우에는 x제곱 플러스 7 루트 c제곱 마이너스 4 하는 거예요. 얘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플러스 무한대까지 다 연속인 모든 정의역에서 연속인 함수가 되는 거고요. 그죠?
그리고 f라고 하는 함수가 이렇게 들어갔을 때 얘가 나올 수 있는 모든 값에서 f가, 그죠? 이 g가 나올 수 있는 모든 값에서 f가 연속이면은 이 fg 역시도 a에서 연속이다라고 했으니까 원래 얘가 갖고 있던 어떤 정의역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플러스 무한대에서 f가 여전히 전부 다 연속이기 위해서는 이 얘네들의 얘네들의 출력값으로 나올 수 있는 모든 GA에서 연속이어야지만 FG가 G가 갖고 있는 정의역에서 연속으로 얻을 수가 있어지는 거예요. 근데 얘가 지금 보면은 얘가 얻을 수 있는 출력값에 모든 출력값에 넣었을 때 얘네가 F가 모두 이렇게 연속인지를 보면 되잖아요. 얘가 가질 수 있는 모든 출력값을 보면은 얘가 마이너스 4부터 플러스 무한대까지 간단 말이에요. 마이너스 4부터 플러스 무한대까지 가는 건데 마이너스 4부터 플러스 무한대까지 해서 얘가 연속인지를 보면은 x는 0일 때 연속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이 fx는 요거잖아요. x는 0이 아닐 때만 저게 정의역이 만족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GHK까지는 서로 정의역이 그 동일하게 연속적으로 적용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전에 K가 갖고 있는 녀석의 정의역이 K가 갖고 있던 녀석의 정의역이 여기가 예를 들어서 K라고 했을 때 K가 정의역에서 연속이면은 K의 출력값에서 F가 연속이고 그러면은 합성함수가 K의 정의역에서 연속이다. 이렇게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A라고 되어 있는 걸 정의역으로 바꿨을 뿐인 거죠. 그죠?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이 함수도 그렇고 이 함수도 그렇고 이 함수도 그렇고 다 모든 범위에서 연속적으로 성립할 수 있는 녀석들이 나오기 때문에 얘네들까지는 문제가 없는데 맨 마지막에 얘로 갔을 때 얘는 정의역이 x는 0이 아닐 때 그러다 보니까 이 관계가 성립하지 않게 돼서 각각에서 정의역이 만족하는 부분들이 있고 정의역이 만족하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 정리 8번을 그대로 적용해가지고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플러스 무한대다 이렇게 얻을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좀 세밀하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정의가 되는지를 알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뭐예요? 얘가 0이 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조건을 우리가 다시 얻어서 정의역을 다시 구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얘가 0이 되는 거는 x제곱 플러스 7이 4가 됐을 때가 0이 되는 거니까 그때는 얘가 안쪽이 16이 됐을 때가 4가 되겠죠. 그러면 얘가 마이너스 3이거나 플러스 3일 때 제곱했을 때 9가 되고 7 더했을 때 16이 되니까 요거를 제외한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플러스 무한대까지가 정의가 될 거니까 이 마이너스 3과 플러스 3을 제외한 모든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마이너스 3 비어 있고요. 플러스 3 비어 있고요. 플러스 무한대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정의역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중간값 정리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연속함수라고 하는 거에서 너무 당연하게 나오는 건데 문제를 풀 때 이 중간값 정리라고 하는 게 유용하게 쓰이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어떤 f라고 하는 함수가 a에서 b 사이에서 연속으로 존재하고요. 연속이고 n이 이거는 저거네. 이거네. A에서 B 사이에서 연속으로 존재하고 n이라고 하는 어떤 숫자가 FA보다 같거나 크고 FB보다 같거나 작을 때 이미 숫자일 때 FC가 이미 수면은 사이에 있으면 요거 얼마나 크다는데. 요런 FA랑 FB랑 N 사이에 이런 관계가 성립하면은 A랑 B 사이에 있는 어떤 C라고 하는 수가 요런 관계를 아, 말씀 씁시다. n이라고 하는 숫자가 FA보다 크고 FB보다 작을 때, 그리고 그럴 때는 A랑 B 사이에 있는 C를 이용해서
FA는 이런 관계를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중간값 정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함수가 연속적이기 때문에 어떤 A라고 하는 값이 있고 B라고 하는 값이 있고 그 사이에 FA랑 FB라고 하는 값이 있으면은 여기 있는 어떤 값이든지 간에 여기 있는 n이라고 하는 값이 어떤 값이든지 간에 그거에 대응되는 C 값은 A랑 B 사이에 반드시 존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뭔 말인지 아시겠죠? 네, 요거가 중간값 정리라고 하는 건데 우리가 연속함수라고 하는 특징에서 쉽게 얻을 수 있는 정리 개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이용해서 모르는 부분, 함수에서 정의되어 있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적어도 이런 게 존재할 거니까 뭐 저희 증명을 할 때 가설이 틀렸다거나 아니면 증명을 할 때 그런 값이 존재할 거다라거나 이런 거를 얻어서 쓰는데 사용합니다. 네, 그래서 이 근이 1과 2 사이에 있음을 보여라 이런 거 할 때 많이 써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저 방정식을 풀 수도 있고 하겠지만은 좀 더 복잡해지는 경우도 다 상정하는 거죠. 복잡해지는 경우에는 풀 수 없어요. 근데 해가 어디랑 어디 사이에 있으면 적어도 알 수 있다라는 걸 보이기 위해서는 뭐 해볼 수 있는 것들이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무한대로 수반하는 극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거를 무한 극한이라고 하는 거를 정의해서 쓰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x 제곱분의 1이 x는 0으로 무한히 극한, x는 0으로 갈 때 x 제곱분의 1의 극한값을 구해라라고 하면은 그런 값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게 여태까지 썼던 얘기인데 요거를 무한대로 쓰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극한이 존재하지 않는 무한히 커지는 값이다라고 하는 표시지 무한대라고 하는 게 어떤 숫자라고 정해져 있는 값은 아니에요. 무한대라고 하는 값은 특이하죠. 무한대는 c 곱하기 무한대랑 같아요. 그러니까 항상 무한대는 항상 그냥 무한대라고 하는 개념적인 값이기 때문에 뭐 몇 배를 한다, 뭐 제곱을 한다 그런 연산이 수행될 수도 없지만 수행됐을 때도 여전히 자기 자신이랑 다를 바가 없는 그런 값이 무한대라고 하는 값입니다. 그래서 네, 이거는 그냥 어떤 값으로 수렴한다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한없이 증가한다, 한없이 그냥 저기 무한 커진다 이런 걸 얘기할 때 플러스 무한대 혹은 한없이 작아진다라고 할 때 마이너스 무한대라고 하는 기호를 사용해서 표현을 합니다. 이거 극한이 없다는 뜻이에요. 극한이 없다는 뜻이고 무한히 증가한다라고 하는 얘기를 할 때 정확히 쓰고요. 음의 무한대도 마찬가지고요. 한쪽 무한대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이거 사실 요 파트는 그냥 다 개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굳이 볼 필요는 없고 그냥 몇 가지 개념만 좀 설명하고 마무리를 할 건데 여기서 우리가 에이심토트라고 하는 게 있어요. 어심토트라고 하는 요게 뭐냐면은 점근선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논문 보다 보면 가끔 튀어나올 텐데 우리가 모든 것들을 다 수렴할 때 점근선으로 수렴하게 되기 때문에 이 점근선에 대한 개념을 정의할 때 이런 용어들이 튀어나오게 됩니다. 네, 그래서 뭐 수직 점근선, 수평 점근선 이렇게 하는데 수직 점근선이라고 하는 거는 y는 fx 이런 형태로 우리가 y는 얼마 하는 값, 그러니까 정확히는 x는 얼마죠? x는 얼마 하는 값으로 딱 x축의 수직이게 나온 그 점근선을 수직 점근선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수평 점근선은 반대가 되겠죠, 당연히.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무한대에서의 극한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극한을 취할 때 여태까지는 x를 어떤 특정한 값으로 던져버리고 그때 나오는 값을 얻는 거를 생각을 했는데 그 반대도 있어요. 뭔 얘기냐면은 우리가 x 값을 무한대 혹은 마이너스 무한대로 던지는 경우를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럴 때가 우리가 무한대에서의 극한이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우리가 x를 무한대로 보냈을 때 fx가 어떤 값을 수렴한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그 fx에 대한 극한값을 구할 수 있고 fx에 대한 극한값이 얼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여태까지 봤던 극한이랑 다를 바 하나도 없어요. 근데 다만 x값을 무한대로 보내는 정의될 수 없는 숫자로 무한히 커지는 값으로 갔을 때 fx가 어떻게 되냐라는 얘기만 있는 겁니다. 여기가 우리가 수평 점근선에 대한 개념이 등장하는 파트가 되겠죠. 당연하겠지만 왜냐하면 x가 무한히 갔을 때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개념을 얻는 거가 이 수평 점근선을 찾는 거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런 어떤 함수가 진동하는 함수가 있을 때 가다 보면 점점 진동이 줄어들어서 어떤 값을 수렴한다. 그러면 그 수렴하는 값이 얼마냐가 이 점근선에 따라서 결정될 거고 하니까 그 점근선을 얻는 게 최종적인 우리의 목적이 되는 문제들이 존재합니다. 이럴 때를 우리가 수평 점근선
horizontal asymptote 이렇게 부른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개념 자체에서 별다를 건 없어요.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무한대로 간다라고 하는 개념만 바뀌었을 뿐이지 우리가 극한에 대한 개념이랑 저기 연속성에 대한 개념은 그대로 존재하기 때문에 함수의 특징에 따라서 이 극한을 적용할 때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거는 달라지는 게 없습니다. x가 무한대로 가든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든 아니면 평범한 숫자로 가든 똑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수식을 보는 파트에서는 다를 게 없고요. 예, 이거를 풀 때는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치환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저기, x를 무한대로 보내는 게 아니라 다른 값을 어떤 특정한 값으로 보내는 0으로 가는 숫자로 보낸다거나 뭐 a라고 하는 숫자로 보낸다거나 이런 식으로 문제를 간단화시켜서 풀기도 합니다. 예, 그거를 빼고는 뭐 다를 게 없고요. 그리고 무한대로 가는 경우에서 무한대로 여전히 또 갈 수도 있겠죠. x를 무한대로 보내도 이게 발생하는 경우도 존재한다. 이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극한값이 존재한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표기하기 위한 설명 방법이라고 했었고요. 그 외에는 다를 바가 없고요.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는 그 뭐죠? 역함수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이 역함수에 대한 파트가 뭐 대단한 게 있는 게 아니라 역함수를 구하기 위한 다양한 그러니까 역함수를 구하기 좀 껄끄러운 함수들에 대한 설명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좀 간단하게 설명하고 넘어갈 거고 그다음에는 보함수에 대한 설명을 좀 위주로 할 생각입니다. 내일 그렇게 하고 다음 주에 아마 적분 마무리되면은 마무리를 할 것 같아요. 일단은 그리고 아마 겨울방학에 다시 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어, 다음 주까지 결국 꽉 채워서 하겠는데 그렇습니다. 네.